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나의 상황에 맞게 잘 맞춤 설계가 돼 있는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우성 전문가께서 묻는 당신의 보험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내 보험은 안녕하다라고 답할 수 있는지 함께 풀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도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보험 상담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보험과 관련된 그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남기실 수도 있는데요. 보험 상담 요청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만 남겨주셔도 전문가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정우성 전문가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정우성입니다. 오늘은 보험 가입하는 요령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보자 합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는 저금리와 고령화 시대를 넘나들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매달 지금 매월 신상품과 좋은 보험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보험에서 나에게 맞는 보험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어떠한 기준점을 좀 잡고 가야 되기 위해서 그런 정보들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보험이라고 하면은 보험도 금융상품입니다. 금융상품. 분명한 건 보험도 금융상품이고, 그 금융 내용 안에 보험이 항상 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전망을 조금 보겠습니다. 이건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자, 월급통장에서 인출통장으로 바뀐답니다. 인출통장. 자, 인출통장으로 바뀐다는 말은 이제 보험도 인출 통장을 준비하는 도구로 좀 활용하셔야 된다. 이 말이 뭐냐면,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을수록 이제 돈을 쌓아놓는 통장의 용도보단 내가 생활비로 가져가는 통장의 용도가 점점 더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운용을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노후 자금도 많이 준비해야 되는 구조의 비율을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2047년도에 1.4배 정도가 늘어나고요. 지금 현재는 0.61배 비율이 많이, 인구 비율에서 많이 내려가 있죠. 근데 이 2배 정도 되는 이 갭이 우리가 지금 체감하지 못하지만 상당히 크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인출 시장의 전망은 국민연금 수급자와 지급액의 전망입니다. 이거는 자, 보수적으로 4년 앞당겨지고 있고, 은퇴자가 5년 빠르다고 보면 약 10년 정도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요. 수급자와 수급 금액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 말은 뭐냐? 앞으로 보험도 내가 노후에 가서 활용할 자금에 연계해서 가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연계해서. 이 국민연금 수급액은 사실은 지금 젊은 저와 저희 아랫세대, 그리고 저희 좀 윗세대 분들은 점점 수급액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나가야 될 수급액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뭐냐, 지금 현재 데이터로만 따지면, 자, 65세 기준으로 고령화 인구와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인구를 구분을 지으면, 자, 65세 기준 되면, 열심히 일하는 당신이 65세가 되면, 자, 소득이 50만 원 아래로 내려가거나, 그리고 50만 원에서 100만 원 되는 분들이 약 전체 인구 비율에서 현재도 63%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노인 가구의 소득 대비 지출 규모를 보면, 자, 55세에서 64세 기준에서 보면 소득은 1,319만 원, 연평균입니다. 연평균. 근데 지출은 1,656만 원. 오히려 21.45%가
지출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65세가 넘어가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532만 원. 네. 근데 지출은 줄질 않습니다. 1165만 원. 이 줄지 않는 지출의 갭이 무엇이냐? 이 갭은 이거랑 큰 연관이 있는 것은 의료비입니다. 의료비. 지출은 줄지 않습니다. 소득은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 의료비, 65세 이후에 나가는 이 의료비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 최대한 우리나라는 좀 빨리 준비하셔야 되는 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장기 투자, 시간의 힘에 좀 기대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않으시는 거죠. 좀 약간 머리가 좀 트이신 어르신들이 자녀를 위해서 시간의 증여를 지금 계속 하고 계십니다. 평균 수명이 약 67세, 부모님들은 67세, 40세에서 70세 구간에 많은 노후 자금을 준비하시려고 하시는데, 자, 우리 자녀분들은 자, 40세에서 70세 구간에 평균 수명은 80세가 늘어나 있는 상황인데, 부채로 인해서 전혀 노후 자금이나 의료 자금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도 싸고 저렴하고 내가 내기에 부담이 없는 비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은 뭐냐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야 됩니다. 보험은 지금 기준에서 제가 이제 곧 40이거든요. 40세 기준에서 만약에 3천만 원짜리 암 진단 자금을 가입했습니다. 근데 40세 때 암 진단이 3천만 원인데 65세가 되면 이게 고스란히 3천만 원이 될까요? 65세가 되면 고스란히 3천만 원이 될까요? 그러면 이 3천만 원은 내가 65세 때 얼마로 환산할 것이냐? 이게 물가 상승률을 이겨야 되는데 상승률을 이기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65세 이후에 일어나는 16대 질병에 대해 대비를 해야 됩니다. 16대 질병,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질병이 16대 질병입니다. 3대 질병 포함해서 고혈압, 그리고 당뇨, 관절염, 백내장, 녹내장, 십이지장 궤양, 위궤양, 여러 가지 질병들이 16대 질병인데, 이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대응책이 있어야 됩니다. 이 3천만 원 똑같은 수술비 1종에서 5종까지 1,000만 원을 가입했다고 했을 때, 자, 40세에 가입한 게 65세 가서도 유효한가? 예. 요 갭을 좀 보셔야 되고요. 자, 내가 납입한 보험료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흔히 보험은 내가 납입한 거를 찾을 수 없는 구조의 보험들이 더 많습니다. 소멸성이거나 그리고 없어지는 보험이죠. 근데 기왕 나갈 비용이고 저축의 여력이 없다면 내가 낸 보험료를 찾을 수 있는 구조의 상품으로 가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자, 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는 거에 대한 솔루션은 체증형 상품들이 있습니다. 체증형. 이 말은 뭐냐? 자, 제가 40세에 3천만 원짜리를 가입을 했는데 제가 65세가 넘어가면 얘는 6천만 원으로 변합니다. 2배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처음 얻고자 했던 3천만 원의 이득을 어느 정도 커버하고 볼 수 있겠죠.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요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40세 때 1,000만 원의 수술비였는데 65세 넘어가니 2천만 원이 되는 구조의 수술비 보험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것 또한 마찬가지로 황금률이라고 하죠. 많이들 보시고 여쭤보시는 게 이 황금률, 그리고 해지 환급금. 예. 근데 요 해지 환급금도 내가 일정 시간을 납입하고 나면 나한테 100% 이상 오히려 이자까지 얹어주고 내가 노후 자금으로, 브릿지 자금으로 쓸 수 있는
보험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네. 제가 이거 제일 많이 보여드리는 거죠. 항상 많이 보여드립니다. 이 두 가지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저축을 전혀 안 하시는, 저축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주택을 구매하시면 특히나 부채를 많이 끼시죠. 그 부채를 상환하시느라 대부분 저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경제활동기에 있는 가장의 질병이나 사고나 그리고 사망으로 인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과 대책들이 많이들 안 돼 있으시다는 거죠. 무조건 1순위가 부채 상환이기 때문에. 예. 이 부채는 상환하고 빨리 없애는 게 좋긴 합니다만 대부분 요걸 없애면서 동시저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죠. 더군다나 아까 그 가장들이 자리를 비웠을 때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것들이 이 교육비와 이 월평균 생활비입니다. 요 교육비와 월평균 생활비를 감내하지 못하는데 여기에 더불어 플러스 부채까지 따라오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상담을 좀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 나이 기준에서 잡아봤습니다. 15년 납으로 해서 65세에 생활자금을 수령한다고 했을 때, 보장자산, 유가족에 대한 생활보장, 여기에는 플러스 진단자금, 플러스 수술비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자금, 교육자금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은퇴자산도 일부분, 전체는 안 되죠.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따로 꼭 하셔야 되고요. 보험을 들을 때 요거까지 같이 연금과 연동시키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총 납입보험료 28만 5천 원 정도의 유가족 보장은 1억에 플러스 알파. 왜냐하면 적립금액이 여기 계속 쌓이기 때문에 더 들어가고요. 자, 20년 시점에 환급금액은 50% 정도 잡습니다. 중도 인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50% 정도 중도 인출을 활용해서 부채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그때 정리하거나 내지는 목적자금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생활자금 연 285만 원에서 7,455만 원 총 받을 수 있는 사망보장은 1억에서 뭐 1억 1,054만 원 정도, 그리고 20년 수령하면은 9천만 원 정도, 요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요즘 가장 많이 활용들 하고 있는 생명보험사 종신상품 중에 저희 선배님이 만들어주신 자료인데 요 비교 자료들을 조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상품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어디 보험사인지. 지금 예정이율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 예정이율은 변하지 않는 고정금리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고정금리로. A생명 2.9%, B생명 2.75%, C생명 2.85%, D생명 2.7%입니다. 똑같은 보험료로 잡았고요. 보험료는 100만 원 정도입니다. 100만 원. 단 여기 보시면 기본보험료 플러스 밑에 추가납보험료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납은 A생명이 100%, B생명이 200%, C생명이 100%, D생명이 200% 정도 할 수 있고요. 중도인출 후 추가납 수수료는 0.5%, 0.5%, 0.5%, 1만원. C생명이 가장 저렴하고 D생명이 1%에 5만원. 가장 많이 가져갑니다. 자, 5년을 납입했을 때 93.8%, 그리고 30년 뒤 60세 말에 64세 말에 165%, 그리고 노후가 돼서 89세 요때는 384% 정도, 그리고 10년 기준으로 잡으면 107%, 그리고 20년 뒤에는 143%. 그럼 연환산
금리를 해보면 10년 시점의 예적금 금리 연산은 1.22%입니다. 그리고 비생명은 10년에 110% 정도. 그리고 15년 뒤에 126.5%. 그리고 20년 뒤에 144%. 그리고 똑같은 89세 말로 잡았을 때는 357%. 보통 65세나 70세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자, 여기와 요 구간을 보시면 대충 내가 어느 정도의 목적 자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생명보험에 판매하고 있는 현재 고정금리 내지는 금리를 확정해서 주는 예정이율이라는 거는 그 금리가 연동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예정이율이 고정입니다. 단 한 가지 꼭 아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 종신보험 상품들은 연금 전환을 하면 안 됩니다. 예, 연금 전환을 하면 페널티가 있습니다. 이 상품 가지고 다들 연금 전환하세요. 종신 가지고 연금 전환하세요. 연금 전환하세요 하는데 연금 전환하면 이 예정이율이 없어집니다. 예. 예정이율이 없어지고 바로 최저보증이율로 바뀝니다. 예. 그게 이 종신보험 상품을 선택하실 때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금보험과 종신보험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A, B, C, D 생명사 상품이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들 특히나 투자 상품 쪽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시는 생명사의 연금보험을 좀 비교를 해드립니다. 현재 공시이율로 가면 자 5년 내에는 100%가 됩니다. 100%. 근데 최저보증 이율로 가면 97.85%입니다. 그러면 10년 뒤에 이 내 생명사의 종신보험은 금액이 변동하지 않습니다. 왜?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근데 얘는 최저보증이율. 자, 현재 공시이율로 가면 113.14%입니다. 대부분 안내를 받으실 때 현재 공시이율로 안내를 받으십니다. 왜 이래? 예, 오늘은 노후 생활 자금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종신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더 깊은 이야기 또 들어볼 거고요. 그렇다면 어떤 상품이 나에게 유리한지 비교해보면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우성 전문가와 함께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얘기를 조금 더 들어봐야겠죠? 예, 준비가 이제 곧 될 것도 같은데요. 예, 잠시 뒤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금보험에 대해서 앞서서 소개를 받았고 오늘은 또 종신보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각 상품사별로 비교를 좀 해드렸고요. 오늘은 어떤 보험이 나에게 유리한지를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것도 같습니다. 강의가 이제 곧 맞춰가는데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다 하시는 분들도 저에게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과 무관하게 또 보험과 관련된 그 어떤 질문 있으신 분들도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얘기해 드릴게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가 더 편하겠다 하신 분들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였고요. 저희 강의 다시 한번 마무리 멘트 도와드릴게요. 이 연금보험에 연계해서 노후자금을 준비할 때 이 종신보험도 한 번씩 꼭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신보험은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보장과 보장 내용과 그리고 내가 납입할 수 있는 돈을 다 찾을 수 있고요. 더군다나 우리 가족의 큰 위기가 왔을 때 지켜줄 수 있는 울타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보험은 최저보증 이율로 여러분들이 납입하신 돈을 모두 찾아갈 수 있으며 목적 자금을 만드는 데는 최적화되어 있는 보험이다 라는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 자, 아까 설명드렸듯이 진단비와 수술 자금이 65세 이후에 2배로 상승합니다.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65세 이후에 나가는 지출을, 특히나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부분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 안내 받으시면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정우성 전문가와 함께 있습니다.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보험 가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요령과 선택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노후 생활 자금으로도 활용 가능한 종신보험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 생기신 분들, 또 보험과 관련만 돼 있다면 그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내용 정리하고 오늘 보험 고민 함께 풀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참고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신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보험 고민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는 실시간 전화 연결이 되어 있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이 방송을 자주 보고 있는데요. 네. 네, 오늘 방송을 보다가 제가 갖고 있는 보험이 괜찮은 건지, 제가 혈압약을 좀 먹고 있어서, 네. 뇌나 심장 쪽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혈압약을 언제부터 드시고 계세요? 한 몇 년 안 됐어요. 몇 년 안 되셨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병이 혹시 있으세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특별한 건 없으시고요. 네. 가입하고 계신 증권을 미리 좀 확인해봤는데 2건의 보험이 있으세요? 맞으신가요? 네네. 확인을 좀 해볼게요. 2006년도에 메리츠 화재에서 레디 라이프 케어 보험을 가입하셨더라고요. 이거 맞으세요? 네. 그리고 올해 또 한 건을 가입하셨네요. 네네. 예, 삼성생명의 통합 유니버셜 LTC 종신보험이라는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올해 네. 이렇게 보험 가입을 하나 더 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특별한 거는 없고요. 네. 그냥 아시는 지인분이 좀 계시는데, 네. 네, 이제 그분께서 중간에 이제 돈도 좀 연금식으로도 받을 수 있고 한다고 해서 네, 가입하게 됐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네. 요거 올해 가입하실 때 뇌하고 네. 심장 질환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짜달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시고요. 네네.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현정훈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텐데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40대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저희 사전에 제작진에게 20년 전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 진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또 뇌와 심장질환 보험을 보완하는 데 걸림돌이 될지도 함께 봐드릴게요. 기존의 보험 진단, 수술 시 보상 받을 수 있는지, 혈압약 복용하고 계신데 보험 가입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하셨고요. 연결해드릴게요, 전문의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럼 언제 진단을 받으시고 이 약을 드시고 계시는 건지요? 한 1년 전쯤에 경미한 고혈압 진단을 받고선 하루에 한 개씩 먹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결국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이랑 고혈압 약 이렇게 두 가지를 드시는 거죠? 네네. 그럼 그거 외에 다른 약은 드시는 건 없으시고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의 주신 대로 가입하신 보험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드리고 지금 제일 걱정하고 계시는 뇌하고 심장 질환 쪽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님 가입하신 보험 증권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레디 라이프 케어 그 메리차제 보험 가입하신 게 있으세요? 이게 2006년에 가입을 하셨고 20년 동안 납입하시는 걸로 매월 11만 3천 원을 내고 계십니다. 맞으시죠? 네네. 네. 이 보험을 좀 말씀드리면 이게 100세까지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손 의료비를 포함한 건강통합보험이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상해 사망 시에 최대 3억 원까지 지급이 되시고요. 질병 사망 시에는 1억 원까지 지급되시고 그다음에 후유장애로 보면 상해 후유장애 시에는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되시고 질병 후유장애 시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이 되십니다. 이 후유장애는 장애 판정을 받으시게 되면 가입 금액의 장애 지급률을 곱해서 이렇게 보장을 받으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당액이 있으시죠? 일당액을 보면 상해로 입원하시게 되면 입원 하루당 3만 원이 지급이 되시고요. 질병으로 입원을 하시게 되면 이번 하루당 4만 원이 지급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실손 의료비를 보면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하시게 되면 3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시고 통원 시에는 통원 하루당 1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게 2006년에 가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때 가입하신 실손 의료비는 본인 부담금 100%까지 보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은 절대로 해지하시면 안 되고요. 끝까지 유지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통원 의료비는 이때는 통원 하루당 5천 원씩 자기 부담금 공제를 하고 지급이 된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 의료비는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80에서 90%까지만 보장이 되는데 시청자님께서 가입하고 계신 보험은 본인 부담금 100%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이 있다면 현재 5천만 원인데 가입하신 건 이제 3천만 원이라서 이 부분은 좀 보완을 하신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갑상선 약과 그다음에 고혈압 약을 드시기 때문에 중복이 가입 가능한 그 보험회사에 상담을 좀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삼성생명에 이제 올해 가입하신 유니버설 LTC 종신보험이 있으신데요. 요거는 보니까 그 20년 동안 납입하시는 걸로 15만 9천 원 매월 내시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건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시고 아시는 분을 통해서 이렇게 가입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네, 그 아는 분이 종신보험이고 네네. 또 중간에 돈이 필요하면 찾아쓸 수 있다고도 해서 네네. 네, 그냥 믿고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가입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근데 네. 이 보험이 종신보험하고 LTC 보험이 혼합된 거예요. 그래서 흔한 종신보험하고 좀 다른데요. 어떻게 다르냐면 일단 주계약에서는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으시면 2,7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진단을 받으시고 5년 동안 해마다 300만 원씩 이렇게 받으시니까 총 1,500만 원을 추가로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사망보험금이 있는데 이게 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기 전에 사망을 하시면 3천만 원이 나가지만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사망 시에는 300만 원이 지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특약으로 정기 특약이 있는데 이게 또 그 사망 보험금입니다. 근데 이게 9천만 원까지 지급이 되지만 이게 특약 성격상 80세까지만 보장이 되거든요. 혹시 이 부분을 설명 들으셨나요? 글쎄요,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그 일부 좀 특약에 대한 어떤 보장 기간을 설명을 좀 놓치는 경우가 좀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보험료 대비 보장 금액이나 보장 내용이 좀 시청자님하고는 좀 적합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히나 또 시청자님께서 뇌하고 심장질환 쪽 준비를 희망하셨는데 그것과 비교를 해보면 더더욱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제가 의견을 드린다면 메리츠아제 레디라이프 케어 보험은 100세까지 보장이 되시고 실손 의료비가 본인 부담금 100%까지 보장이 되시니까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금년에 가입하신 삼성생명 유니버셜 LTC 종신보험은 해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해지하신 걸로 오히려 손해보험 쪽에 있는 간편보험을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령이 있으시니까 15년 납 15년 만기 100세로 하시면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고혈압약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을 드시니까 일부 보험회사에서 이제 중복 가입이 가능한 그 회사를 선택하셔서 심사를 받고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시면 걱정하시는 뇌졸중 또는 뇌출혈 진단비, 급성심근 경색증 진단비를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그 외에 이제 2대 질환 수술비라든지 32대 질병 수술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이게 또 좋은 점이 뭐냐면 네. 3대 질환을 진단을 받으시거나 80% 이상 후유장애 발생이 되시면 보험료 납입 면제 효과도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제가 좀 적극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보험료 납입 면제라는 게 네네. 그 보험료 전부 안 내는 건가요? 네. 그거 조금 더 설명드리면요. 네. 보험료 전체를 납입 면제 받으시는 건 아니세요.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중에 3대 진단, 즉 암이나 뇌졸중 또는 뇌출혈, 급성심 경색증, 그리고 상해로 80% 이상 후유장애 또는 질병으로 80% 이상 후유장애 이 5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에 해당이 되시면 보장보험료를 납입 면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고 보장보험료를 납입 면제 받으시는 거고 혹시 적립보험료가 환급률 때문에 구성되어 있는 게 있으시다면 적립보험료는 납입하셔야 된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또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그러세요? 네네. 예, 올해 가입하신 보험은 해지를 하고 간편보험으로 가입하는 게 보험료도 줄일 수 있고 보장도 넓힐 수 있다라는 진단이셨습니다. 네네. 예, 고민 좀 해보시고요. 최종 결정하기 전에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저희가 또 봐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이렇게 해서 네. 첫 번째 시청자 연결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내용 좀 볼 거고요. 1100님께서 문의를 하셨거든요.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저희 가족은 생명보험사로만 보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변 분들을 보면 여러 회사로 나눠서 가입을 했던데 보험은 여러 곳으로 나눠서 가입해야 좋은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사가 있을 텐데 각각이 갖고 있는 장단점이 있겠죠. 치윤미 전문가님 좀 알려주세요. 이게 네. 보험사마다 이제 생명보험, 손해보험 나눠지면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네. 이제 우선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일반 사망 보장으로 해서 사망 보장 범위가 더 넓으세요. 그리고 수술 특약도 종수술 특약으로 해서 손해보험보다는 보장 범위가 더 넓고, 그리고 손해보험 쪽 같은 경우는 암 진단이나 뇌혈관, 심혈관 질환 진단비가 생명보험보다는 훨씬 더 폭이 넓으세요. 보장받으실 수 있는. 그리고 또 생명보험에 없는 운전자 보험 특약 또한 이제 손해보험사에만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가성비가 좋은 가족 일상 배상 책임이라는 특약도 있는데 그것 또한 이제 손해보험 쪽에만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문자 주신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사에만 한 가족이 다 가입이 돼 있으시다고 하면 손해보험 쪽하고 나눠서 이렇게 가입하신 분들보다는 보장 범위가 조금 좁은 부분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상담을 더 받으셔서 가입을 하시면 좋은데 아마도 담당해 주시는 분이 이제 한 회사만
취급을 하시는 분이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여러 회사를 다 같이 하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이렇게 좋은 특약들만 골라서 가입을 시켜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 한번 조금 고민을 해보시고 문자를 한번 더 주시든가 하면 저희가 상담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예, 보통 가까운 지인분이 한쪽 회사에 계시면 그쪽으로 몰아서 가입하는 경향이 있는데 비교해보실 수 있는 선택폭이 좀 많이 좁으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네. 그러신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저희가 골고루 어떤 보장을 더 가져갈 수 있는지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또 문자 볼 거고요. 2864님께서 주셨거든요. 내용 함께 보시죠. 2005년도에 실손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증권을 보니까 입원 시에 1,000만 원까지 보장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인 얘기로는 이제 실손보험을 중복해서 가입은 안 된다던데 추가로 가입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입원비가 더 필요하신 걸까요? 현정훈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그 1,000만 원 이제 가입을 하셨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추가로 또 가입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복해서 실손 가입은 가능하신데 이게 2005년에 가입하신 거랑 또 금년에 추가로 가입하신 것 때문에 제가 실손 의료비에 대해서 조금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손 의료비가 2003년 9월까지는 발생 의료비 100%를 보장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2009년 7월까지는 발생 의료비가 아닌 본인 부담금의 100%를 보장을 해주는 걸로 바뀌었었고요. 그 이후 현재까지는 본인 부담금의 80에서 90%까지만 보장되는 거거든요. 근데 시청자님께서 주신 대로는 2005년에 이제 실비보험을 가입하셨으니까 이거는 100% 보장되시는 건 맞으세요. 근데 이제 이게 1,000만 원이라는 한계점 때문에 추가로 이제 가입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금년에 새로 하시려면 모든 손해보험회사 또는 생명보험회사 되는 게 아니고요. 일부 보험회사에서 중복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그 중복가입을 하시려면 본인의 중복가입 그 확인서를 작성하셔서 보험회사에 제출하시면 보험회사에서 심사를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입은 가능한데 중복 보장 받는 게 유리한 건가요? 그냥 1,000만 원만 되는 것보다는 네네. 지금 현재 중복가입이 업계 통산 2건까지 최대 8,000만 원까지 가입이 되니까 네네.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허용이 된 보험회사를 통해서 2건까지 8,000만 원까지 보장을 준비하신다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나의 상황에 중복 보장이 필요하겠다라고 느끼시는 거라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거든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예, 연결이 되셨고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저희 아들이 예. 그 학생 때 제가 보험을 가입을 해준 게 있었어요. 네. 그래 이제 아들이 이제 커가지고 직장을 다니고 예. 보험료를 내라고 했더니 예. 친구가 생명보험에 입사를 해서 예. 네, 종신보험을 가입해서 납입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준비해주신 보험 말고 아드님께서 따로 준비한 게 있으셨다고요? 예. 그래 그 친구가 지금 가입하고 있는 종신보험은 네. 80세까지 보장을 받는 거라고 하고 네. 폐지를 하고 100세까지 보장받는 거로 가입하라고 해본대요. 네. 그래서 가입을 그것을 친구 말을 듣고 가입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 종신보험 2개만 있어서 예. 보험료가 2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 아들 보험료는 20만 원까지 크게 부담이 없다고 하는데 예.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차피 가입한 거라면은 그냥 유지하는 것이 좋은 건지 네.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드님이 종신보험만 2건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아드님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30살 좀 넘었습니다. 30대 초반이시고요. 예. 저희가 그럼 지금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두 보험 다 생명보험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부족한 보장은 없는지를 좀 봐드릴게요. 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사전에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을 봤는데 삼성생명과 알리안츠생명에서 종신보험을 한 건씩 가입하고 계셨고요. 30대 초반에 아들보험 문의를 하셨습니다. 두 개 종신보험이 있고 기존의 보험을 그대로 유지해도 좋을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저희 최윤미 전문가 연결해드립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아드님이 20만 원 정도 내신다고 했는데 그 납입하시는 보험료는 부담이 안 되신다는 내용이신 거죠? 그렇죠. 아, 그러면은 이게 보험 같은 경우 무조건 뭐 80세 만기라고 해서 짧아서 해지를 해야 된다 그거는 아니세요. 왜냐면 보험은 예전 보험이 보면은 보장 범위가 더 넓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 해지하기보다는 조금 보장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신 다음에 리모델링을 하시는 게 맞으세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한테 이제 증권을 2개를 보내주셔서 저희가 한번 같이 봐드릴게요. 지금 삼성생명 종신보험 부터 봐드리자고 하면 이게 2004년도에 가입을 하신 건데 이게 지금 시청자님이 가입을 해서 유지를 하고 계시는 상품이신 거죠? 네네. 아, 이게 보니까 그때 당시 이제 종신보험으로 사망을 1억을 보장을 하다 보니까 납입 기간을 39년 납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쪽 납입 기간을 뭐 깜짝 놀라기는 했는데 이렇게 길게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사망 보장을 조금 많이 최대로 하다 보니까는 월 보험료를 낮추시느냐고 좀 길게 하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2004년도면 벌써 납입을 하신 게 반은 이미 지나가셔서 앞으로 한 25년 정도만 이제 더 납입을 하시면은 되세요. 그래서 네. 저도 이 납입 기간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 우리 아드님이 이제 30대시고 앞으로 이제 결혼도 하셔야 되면은 사망 보장은 조금 준비를 해서 갖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요거는 좀 유지를 하셔서 아드님이 새로 그냥 종신보험 하나 가입하셨다 생각하고 갖고 가시면 더 좋으실 것 같으세요. 왜냐면 네. 지금 종신보험으로 1억 정도를 준비를 하시려고 하면 이 지금 내는 납입보험료의 2~3배는 더 비싸게 납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요거는 그냥 갖고 가시고 특약을 한번 보니까 특약 구성도 잘 돼 있으세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비갱신으로 준비가 돼 있어서 이제 만기는 80세까지기는 하지만 일단 일반 사망 보장 이 1억으로 준비가 돼 있으시고요. 여기에 네. 이제 암진단비도 3천만 원이 준비가 돼 있으신데 지금은 이게 갑상선 암이 일반암에서 빠져가지고 이제 소액으로 보장 범위가 되게 좁아졌는데 이때 당시에는 갑상선 암도 여기에 포함이 있으세요. 그래서 보장 범위가 더 넓고 이제 암으로 이제 수술했을 경우 500만 원 보장을 받으시고 암으로 입원을 하셨을 때 이제 4일째부터긴 하지만 18만 원 또 보장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냥 입원 특약도 10만 원 4일째부터 있으시고 여기에 또 이제 종수술 특약이라고 해서 1종부터 5종 해서 보장을 받으시는데 여기에는 치조골 이식 수술도 포함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이제 시청자님이 특약 구성을 정말로 잘 해주셨어요, 제대로.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갖고 가셔서 유지를 하시면 좋겠고 다만 이제 납입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총 납입하시는 보험료 부분이 좀 많아지시는 부분이 있으셔서 이거는 납입 기간이 조절이 가능한지는 좀 알아보시고 납입 기간만 조금 이렇게 조절을 하셔서 유지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새로 아드님 친구분한테 가입을 하신 게 2015년도에 알리안츠 CI 통합 종신보험이세요. 네네.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특약을 보면서 실손이 없으셔서 제가 지금 실손 특약이 왜 없나 찾아봤는데 가입이 안 돼 있으세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실손이 없으신 거는? 아니, 모르고 있었죠. 뭐, 아직도, 뭐, 그 병원에 가본 적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죠.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저도 이게 좀 안타까운데, 뭐, 이때 뭐, 이렇게 상담을 할 때 왜 실손을 안 넣었는지는 그건 친구분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알리안츠 같은 경우는 보니까 보장은 이제 그 친구분 말 맞다나 이제 80세 기존 종신보험이 끝나니까 100세로 구성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CI 보험으로 구성을
해주셨는데 CI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는 하는데 중대한 뇌졸중이나 중대한 암, 중대한 수술 시 이제 선지급 개념으로 보장을 받으세요. 근데 중대한 뇌졸중 같은 경우도 그냥 일반 뇌졸중에서는 우리가 그냥 뇌졸중 진단만 받으면 진단금이 나가지만 CI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신경학적 결손으로 영구적으로 장애가 25% 이상 남아야 보상을 해주고 또한 뇌출혈 같은 경우도 외부의 충격으로 인한 뇌출혈이나 뭐 뇌종양으로 인한 뭐 뇌출혈 그리고 뇌 수술 합병증으로 인한 뇌출혈 등등 이렇게 조금 단서 조항이 있어요. 이런 거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보상을 못 받으시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CI를 많이 추천을 안 해드리는데 또한 이제 특약이 구성이 3년 갱신으로 돼 있으세요. 그래서 3년 갱신은 뭐냐면 이 보험을 가입을 해서 내가 100세까지면은 100세까지 계속 올라가는 보험료를 3년마다 납입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납입 기간을 거의 한 70년 납? 이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갱신형이라 저렴해서 보험료 부담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아드님이 이 보험을 갖고 가다 보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손해율 때문에 이렇게 인상폭이 많이 높아지세요. 그렇게 되면 중간에 이 보험은 포기를 하실 수밖에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015년도면은 한 2년 조금 안 되게 납입을 하셨지만 그 돈이 조금 손해를 보시더라도 이거는 지금 정리를 하시는 게 맞으세요. 그래서 삼성생명 종신보험은 갖고 가시고 알리안츠는 정리를 하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아드님 같은 경우는 이제 80세 이후에 보장받는 특약이 부족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손해보험 쪽으로 해서 저해지 환급형으로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러우면 안 되시기 때문에 저해지 환급형으로 해서 진단비랑 부족한 수술비나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여기에 이제 실손 같은 경우는 저해지 환급형에는 이게 특화된 상품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가입이 안 돼서 단독 실손으로 따로 준비를 하시면 10,000원 정도가 되세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손해보험 쪽 저해지 환급형으로 진단비, 수술비 다 100세 만기로 하셔도 비갱신으로 65,000원 정도면은 가입이 가능하시고 여기에 이제 실손은 10,000원 정도면은 가능하세요.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아드님이 20만 원 정도 보험료가 납입이 가능하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생명 종신보험 그 보험료랑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 해주는 보험료랑 같이 합산을 해도 한 18만 원 정도면 가능하세요. 대신 보험료나 보장 범위는 훨씬 더 이제 넓어지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일단 2개를 유지를 하는 게 고민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해지를 하시고 이렇게 추가로 조금 준비를 해서 갖고 가시면 아드님이 훨씬 더 보장 폭이 넓어지고 보험료도 부담이 안 되실 것 같으세요. 네. 어떻게 아드님하고 좀 상의를 해 보신 다음에 저희들 이렇게 리모델링 해드리는 쪽으로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아드님하고.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네. 아버님, 나이가 어리고 지금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으세요? 아드님이 건강하신 편이시고요. 예, 그러니까 의논 좀 해보시고요. 친구, 지인이라고 하셨나요? 통해서 가입한 그 보험은 해지하고, 그래도 비교적 보험료가 싼 저해지 환급형으로 또 실손보험도 함께 준비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아이 고맙습니다. 예,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봐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보험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0942님께서 주셨거든요. 내용 함께 보시죠. 문자를 통해서 들어왔고요. 길게 남기셨네요. 저희 아버지가 7년 전에 위암 수술을 받고 현재는 완치되셨습니다. 건강이 염려돼서 보험을 준비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전에 암 수술을 하셨는데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7년 전이니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현정훈 전문가님. 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위암 수술 받으시고 이제 완치되셨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시고요.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 정도의 기간이 흘리셨다면 보험 가입은 가능하십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암보험 가입할 때 이전에 그 암 기약력이 있으셨다면 완치 기준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발병 당시에 암의 병기가 어땠는지가 좀 중요합니다. 흔히 말하는 뭐 0기다, 1기다, 2기다, 3기다 하는 그 암 병기가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암 수술하시고 완치되고 얼마가 지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시청자님께서 이제 7년 정도 지나셨다고 하니까 흔히 이건 이제 안정기에 들어갔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보험 가입은 좀 수월하실 겁니다. 다만 제가 병기를 알 수가 없어서 네. 혹시 위암 이제 0기나 1기이셨다면 비교적 수월하게 되실 거고요. 혹시 이제 위암 2기이셨다면 좀 심사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5년 전에 그 검사하셨던 기록지라든지 입퇴원 요약서라든지 수술 기록지라든지 조직 검사지 이런 것들을 좀 제출하셔서 심사를 받으시고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이제 위암 3기이셨다면 좀 일반적인 심사로는 가입이 좀 어려우세요. 대신 요즘은 이제 보험료를 조금 더 내고 가입하실 수 있는 보험이 있으십니다. 뭐 간편 심사보험, 유병자 보험이라는 게 있어서 이걸 통해서 보험회사를 통해서 심사를 요청하시면 상담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0942님 지금 TV 앞에서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요. 보다 추가적인 상세한 병력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 방송 이제 마칠 텐데 방송 끝난 이후로 전화 한 통 주세요. 저희가 더 자세히 봐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 또 방송 보시면서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 생기셨죠?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는데 방송 중에 못다 해드린 내용은 방송 끝난 이후로 전문가 연결해드립니다. 서울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실 수 있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